안녕하세요. 주링짱 북스토리입니다. 어린 왕자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6살 때 나는 밀림 속 생생한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다. 그 책에는 맹수를 통째로 삼키고 있는 보아뱀 그림이 있었다. 보아뱀은 6달 동안 잠을 자면서 삼킨 먹이를 소화시킨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읽은 뒤 밀림을 모험하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고 그 결과로 내 생애 첫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이 나의 제1호 그림이다. 그런데 내가 어른들에게 이 무시무시한 그림을 보여주면 어른들은 대체 모자가 왜 무섭냐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건 모자가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라고 설명해 주었는데도 말이다.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 속에 코끼리를 그렸다. 그러자 지리나 역사, 계산, 문법을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했다. 그래서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하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다. 그 뒤로 수많은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릴 때 그린 제1호 그림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모자라고만 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어른들에게 보아뱀이나 밀림, 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골프나 정치 이야기를 했다.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말이다. 그러던 6년 전의 어느 날이었다. 나는 비행기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날 해가 뜰 무렵에 이상하게 생긴 남자아이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깜짝 놀랐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전혀 지쳐 보이지 않는 어린아이가 있다니. 제발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하는 수 없이 종이와 만년필을 꺼내 그림을 그려주었다. 그 그림은 양이 아니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소녀는 그림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위험한 보아뱀이나 커다란 코끼리는 안 돼. 나는 양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양을 몇 마리 그려주었다. 하지만 소녀는 그때마다 계속 고개를 저었다. 이건 병들었고 이건 너무 늙었어. 나는 비행기를 고치는 일로 바쁜 나머지 상자에 구멍이 몇 개 뚫려 있는 그림을 그려서 소년에게 주며 말했다. 자, 내가 원하는 건 이 속에 있어. 내 말에 소년이 활짝 웃었다. 바로 이거야. 내 작은 별에서 살기에 딱 좋아. 봐, 벌써 잠이 들었어. 나는 그렇게 해서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내 비행기를 보고 물었다. 이건 뭐야? 내 비행기야. 이걸 타고 하늘을 날 수 있지. 내 말에 그가 귀여운 웃음을 터뜨리며 물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떨어졌어? 야, 신기하다. 나는 내 불행을 보고 웃는 어린 왕자 때문에 화가 났지만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 싶어서 그에게 다그쳐 물었다. 너 혹시
다른 별에서 온 거니? 대체 어디서 왔어? 내가 사는 곳이 어디야?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그가 한동안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는 밤이면 양의 집으로 쓸 수도 있겠어. 만약 내가 얌전히 있으면 낮에 양을 묶어둘 말뚝도 그려줄게. 양이 아무데나 돌아다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말이야. 그 말에 어린 왕자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아서 괜찮아. 멀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걸? 나는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의 별이 집 한 채만 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기는 우주의 만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작은 별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 그렇게 작은 별도 있을 것이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작은 별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소행성 3251 같이 번호를 붙여준다. 나는 어린 왕자가 1909년에 터키의 어느 천문학자가 발견한 소행성 B612에서 왔다고 생각했다. 내가 소행성 B612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다 숫자를 좋아하는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우리가 친구를 사귀었다고 하면 중요한 것들은 절대 묻지 않는다. 그 친구의 목소리는 좋니? 나비는 채집하니? 이런 질문 대신 다음과 같은 것들을 물어볼 뿐이다. 그 친구 나이는 얼마나 되냐? 형제는 몇 명이지? 그의 아버지는 돈을 잘 벌고? 그러니 어린 왕자가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소행성 B612로부터 왔다고 말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이다. 만약 이 이야기를 옛날에 자기보다 조금 클까 말까한 작은 별에 어린 왕자가 살았는데 라고 했다면 더 재미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책을 다른 옛날 이야기들처럼 가볍게 읽지 않았으면 하기 때문이다. 내 친구가 양을 데리고 떠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이제 와서 그 추억을 다시 이야기하려니 무척 슬프다.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다. 내가 여기에다 그 아이의 모습을 그리려고 애쓰는 것은 그 친구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언젠가는 나도 숫자 말고는 관심이 없는 어른들처럼 될지 모르니까 말이다. 내가 이제 다시 그림 물감 한 상자와 연필 몇 자루를 사온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나는 어린 왕자와 가장 비슷하게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그의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서툰 솜씨로 그려보았다. 어린 왕자는 내게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나도 자기와 같을 거라 생각했을까? 그렇지만 나는 어린 왕자처럼 상자 속에 있는 양을 볼 줄 모른다. 어쩌면 나도 얼마만큼은 어른들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 나는 날마다 조금씩 그의 별과 여행에 대해 알아갔다. 하루는 어린 왕자가 양들이 작은 나무를 먹느냐고 내게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그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양들이 바오바브 나무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의 말에 바오바브 나무는 너무 커서 코끼리 한 부대를 몰고 가도 나무 한 그루를 다 먹지 못할 거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바오바브 나무도 처음에는 작았을 거라고 지혜롭게 꼬집었다. 나는 왜 양이 바오바브 나무를 먹어야 하는지 궁금했지만 어린 왕자는 귀찮은 듯 대답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린 왕자의 작은 별이 바오바브 나무의 뿌리 때문에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세수를 하면 귀찮지만 바오바브 나무의 싹을 항상 뽑아 주어야 해. 할 일을 뒤로 미룬다고 당장 큰일이 나지는 않지만 바오바브 나무는 달라. 어떤 별에 사는 게으름뱅이는 어린 바오바브 나무 세 그루를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큰 곤욕을 치렀어. 나는 도덕선생 같은 말투는 정말 싫다. 그렇지만 딱 한 번만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어린이들이여, 바오바브 나무를 조심하거라. 나는 그렇게 해서 어린 왕자의 초라하고 쓸쓸한 생활을 조금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달래주었던 것이 해가 지는 풍경뿐이었다는 것도. 나흘째 되는 아침, 어린 왕자가 해넘이를 보러 가자고 했다. 내가 해넘이를 보려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자 어린 왕자는 깜짝 놀라더니 곧 웃으며 말했다. 참, 여기는 내 별이 아니지? 그렇다. 누구나 알다시피 미국이 한낮이면 프랑스에서는 해가 저문다. 해가 저무는 것을 보러 1분 만에 프랑스로 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있다. 하지만 어린 왕자의 작은 별에서는 의자를 몇 걸음 당기기만 하면 원할 때마다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닷새째 되는 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양이 꽃도 먹을 수 있어? 그럼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지. 그렇다면 가시는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 그때 나는 고장이 난 비행기와 바닥나 버린 물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있었던 중이었다. 그래서 화를 내며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그까지 가시는 아무 소용도 없을 거야. 꽃들이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거지. 아니야. 꽃들은 약하고 순진해서 가시로 자기를 지키는 거야. 나는 비행기를 고칠 생각에 짜증이 났다. 지금 중요한 일로 바쁘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는 깜짝 놀라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중요한 일이라고? 아저씨도 꼭 어른들처럼 말하네? 어린 왕자의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